존재하거나 혹은 그렇지 않거나 이 세상의 모든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 희수가 화장실에 간 사이 준성은 여자친구인 희수가 놓고 간 핸드폰에 불빛이 반짝이는 것을 보았다. 핸드폰 화면에 뜬 글자는 또렷하게 보였다. 준성이 보냈어? 이제 나 가도 돼?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다름 아닌 준성의 친한 친구 지훈이었다. 준성은 뒤통수 맞은 기분이 되어 희수의 핸드폰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그때였다. 희수의 자취방 현관문이 열리고 무장한 정부 관리인들이 들이닥쳤다. 준성은 낮게 탄식했으나 이미 늦었다. 그들은 준성을 단단히 결박한 후 준성의 팔뚝에 정부 관리인 전용 스캐너를 접촉시켰다. 준성의 팔뚝 피부에 이식된 텔로미어 조절칩이 푸른 불빛을 내며 잠금 해제되었다. 그리고 정부 관리인은 스캐너를 작동시켜 준성의 텔로미어 조절칩에 숫자를 입력했다. 완전 무장을 하고 전용 헬멧을 쓴 정부 관리인이 말했다. 관리번호 234111번 박준성, 5단계 폭력 행위를 행하였으므로 수명 10년 단축형에 처한다. 그들은 준성을 풀어주고 떠났다. 화장실 문 앞에 선 희수가 놀란 표정으로 준성을 바라봤다. 준성의 몸속 DNA에 있는 텔로미어의 길이가 급속도로 줄어들었고 순식간에 준성의 얼굴에 주름이 패였다. 준성은 단 몇 초간에 자신의 손이 늙어버린 모습을 보고 비명을 질렀다. 한 달 전 국회가 통과시킨 새 법안 언어폭력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안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이로써 욕설 사용 또한 수명 단축형의 대상이 됩니다. 욕설은 10단계로 분류되며 다음과 같습니다. 준성은 희수의 집을 나와 길을 걸었다. 짐을 챙겨올 여유도 없었다. 친구와 애인의 미래를 알게 된 이상 더 이상 희수의 집에 얹혀 있을 수는 없었다. 준성이 희수의 집에서 지낸 게 벌써 한 달인데 대체 언제부터 몰래 만난 걸까? 나쁜 것들. 하지만 핸드폰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는 이유로 10년이나 수명이 단축되다니. 정작 자신을 속인 희수와 지훈에게는 어떤 처벌도 없었다. 폭력과 성범죄, 절도, 사기, 금융범죄뿐 아니라 욕설과 눈 흘기기, 귓속말하기 등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갖가지의 죄목들이 수명 단축형으로 다스려졌다. 하지만 연인 간의 감정 문제는 법의 테두리 밖이었다. 젠장, 거지 같은 텔로미어, 개 같은 수명 단축형. 준성은 방금 중얼거린 자신의 입모양이 거리 곳곳에 숨겨진 CCTV에 잡히진 않았을까 순간 겁이 났다. 하지만 곧 마음속으로만 외쳤다는 것을 깨달았다.
인류는 오래전부터 노화의 열쇠를 알아내고자 연구해왔다. 그리고 2003년 인간의 DNA에 존재하는 텔로미어가 짧아질수록 노화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2018년에는 그 텔로미어의 길이 변화에 영향을 끼치는 체내 물질인 텔로머레이스의 역할을 밝혀냈다. 2030년에 인간은 비로소 전파를 이용해 그 물질을 인위적으로 활성화시켜 텔로미어의 길이를 마음대로 변화시키는 기술을 이루어냈다. 영원히 풀지 못할 것 같았던 숙제, 노화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기술을 상용화하려는 기업의 속셈을 간파한 정부는 이것이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라 결론지었다. 그래서 개인이 사고팔 수 있는 길을 완전히 봉쇄한 후 정부가 이 기술을 범죄자를 처벌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모든 국민은 2031년에 텔로미어 조절칩을 왼쪽 손목의 안쪽 피부에 이식해야 했다. 아기가 태어나면 한 달 안에 반드시 이식해야 했고, 이를 거부하면 누구든지 국민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박탈당한다. 준성은 지금까지 처벌받은 횟수와 연수를 세어보았다. 몇 차례의 자잘한 폭력 행위, 중고물품 판매하려다 만화책 발행 연도를 잘못 적어 적용된 사기죄, 버스에서 실수로 옆집 강아지를 넘어뜨린 일과 술 먹고 노점상을 걷어차 적용된 재물 손괴죄. 얼핏 세어봐도 35년의 감명이었다. 그 덕분에 지금 33살인 준성은 60대의 노인의 외모를 갖게 되었다. 아휴, 이런 젠장. 이런 개같은. 준성은 방범용 CCTV가 자신의 입모양을 잡아낼까 겁이 났지만 이번에도 다행히 속으로 외친 것이었다. 준성이 나가고 희수는 화장을 고치기 위해 화장대 앞에 앉았다. 준성에게 조금 미안한 생각이 들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36살의 나이임에도 여전히 20대 후반의 외모를 지닌 자신에게 벌써 60대가 돼버린 준성은 어울리지 않았다. 처음 연애를 시작할 때만 해도 준성은 꽤 괜찮은 외모였다. 그땐 함께 다니면 모두들 희수를 부러운 눈으로 돌아봤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희수는 최근에 모범 시민상을 받았고 그 덕에 수명 연장이라는 시상을 받았다. 그 결과 27쯤 되어 보이는 젊음을 얻게 된 것이다. 하지만 거울을 보던 희수는 눈 밑에 드러나기 시작한 다크서클이 거슬렸다. 메이크업으로 가리면 가릴수록 그 부분이 도드라져 보였다. 희수는 어젯밤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보았던 광고 스티커가 떠올랐다. 핸드폰을 열어 찍어온 사진을 확인했다. TM, 남몰래 시술해 드립니다. TM은 말할 것도 없이 텔로미어의 약자였다. 희수는 그날 밤 텔로미어 불법 시술소를 찾아갔다. 준성은 이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다. 짜증난다고 욕설 몇 마디 했다는 이유로 수명 단축형을 받고 자신처럼 실수로 만화책 발행 연도를 잘못 기재했다고 즉결 심판을 받는 건 인권 침해다. 국가가 모든 국민의 팔뚝에 텔로미어 조절칩을 주입하는 것부터가 문제였다. 지들이 뭔데 내 팔목에 이걸 심어? 준성은 텔로미어의 비밀을 밝혀낸 과학자와 정부 책임자를 데려다 놓고 그들의 텔로미어를 모조리 없애버리고 싶은 심경이었다. 준성은 화가 나 앉아있던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무릎과 허리가 아파 곡소리가 저절로 입에서 흘러나왔다. 나 이런 개... 집에 숨겨져 있을 방범용 CCTV가 의식되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준성은 나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분명 어딘가에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래서 PC를 켜고 정신없이 검색을 시작했다. 희수는 다음날 아침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다. 아니, 이럴 수가. 사춘기 소녀가 거울 앞에 서 있었다. 이게 가능하단 말인가? 불법 시술이었지만 효과가 이렇게 좋을 줄 몰랐기 때문에 희수는 당황스러웠다. 몸을 이리저리 거울에 비추어 보았다. 물이 차오른 듯 쫀득한 피부결과 주름 하나 없이 매끈한 손등, 말랐지만 탄력 있는 바디라인, 머릿결조차 화장실 조명을 받아 빛나고 있었다. 희수는 감격했다. 희수는 자신을 바라볼 지훈의 표정이 궁금해 속옷 차림인 것도 잊은 채 현관으로 뛰어나갔다. 준성이 도착한 곳은 지리산 중턱이었다. 가뜩이나 60대 노인으로 늙어버려서 안 아픈 곳이 없는데 이런 지리산 중턱까지 올라오게 하다니. 인터넷 검색을 통해 얻어낸 자연주의자들의 집결지가 이곳이었기 때문에 별 수 없었다. 몸은 고되었지만 숲을 보니 기분이 한결 나아졌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더니 울창하게 머리 위를 뒤덮은 나뭇잎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숲의 향기가 준성을 어린 시절로 되돌려 놓은 기분이었다. 옛날에 이거 도시에서도 그 차 타고 30분만 달리면 그 쬐끄만 숲이라도 볼 수 있었는데 말이야. 이런 새소리는 그냥 동네에서도 들을 수 있었는데. 아이고 참. 준성은 문득 수명을 단축당할 염려가 없는 새들이 부러워졌다. 그리고 마음대로 떠들 수 있는 벌레들이 진심으로 부러웠다. 지도를 따라 2시간가량 산속을 걷자 눈앞에 인터넷에서 본 깃발이 보였다. 준성은 깃발을 따라 걸었다. 지리산 중턱의 분지의 초원에 나무로 지은 엉성한 오두막 몇 채가 나타났다. 몇몇의 사람들이 밭을 메거나 풀밭에 누워있거나 각자 자유를 누리고 있었다. 준성은 그들 중 가장 가까이에 있는 옛날 군복 바지에 러닝 셔츠를 입은 남자에게 다가갔다. 준성을 반겨준 남자는 말린 잎을 우려낸 차를 한 잔 내주었다. 제가 외모는 이래봬도 사실 33살입니다. 이런 사례가 종종 있는지 그는 놀라지 않았다. 흉악범은 아니고요. 그 짜잘한 잘못을 여러 차례 했더니 이렇게 됐네요. 개구리 군복 바지의 남자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오두막에 숨겨놓은 스캐너를 꺼내와 준성의 팔뚝에 대었다. 그러자 스캐너의 액정 화면에 그동안 준성이 받은 처벌과 죄목이
낱낱이 드러났다. 살인과 강간, 강도가 있나 확인했습니다. 없군요. 이곳은 자연주의에 따라 생활하고 자연스럽게 늙어가는 공동체입니다. 누구한테나 열려있는 곳이지요. 하지만 이곳에 들어오려면 한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손목 안쪽 피부를 절개해서 이식돼 있는 텔로미어 조절칩을 빼내야 합니다. 조절칩을 빼내면 시민으로서 얻을 수 있는 보호와 권리 또한 포기해야 한다. 무엇보다 준성은 앞으로 60대 노인의 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되돌릴 수 없이 늙어갈 일만 남은 것이다. 그러면 이 상태로 살라고요? 나 이런 준성은 습관적으로 입을 다물었다. 이곳은 괜찮습니다. CCTV가 없으니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가요? 이 개같은 세상! 불법 시술로 소녀가 된 희수. 자연스럽게 늙어가는 길 앞에 선 준성. 엄격한 국가 통제 속에 텔로미어를 조절당하는 사회 속에서 과연 이들의 선택은 무엇일까?